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지난주는 어쨌든 좀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정민물권법 신탁법 113페이지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을 말하는데, 선의취득의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그 물건을 거래를 통해서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유의하게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거. 예컨대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이는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선의취득 목적물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지상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국유문화재, 아편 흡식기, 음란한 문서와 도서, 그와 관련된 기타의 물건, 위조 변조한 통화, 그 종류물 등과 같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 그것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불융통물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당연히 왜 선의취득은 거래를 통해서 동산을 병원 공연,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금전,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소지만 있으면 곧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의 표상, 강제 통용력 있는 그 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소지만 있으면 바로 소유가 인정된다는 거. 어제 저녁에 어느 도둑놈이 은행을 들어서 나와가지고 소지하게 되면 일단 소유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훔쳐가지고 물건 사는 걸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 팔고 돈을 받으면 돈에 대한 일단 소유권은 취득한다는 거. 나중에 형사상 형사법 적용되가 처벌받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저기 때는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가치표상인 금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단순한 물건이나 봉금, 변지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딱 특정이 된 거, 수집 대상인 금전, 기념주와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산이기 때문에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정권적 채권, 유가정권, 특히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은 무기명 채권, 버스표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거, 채권, 즉 물건이 아니라는 거, 즉 동산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등기 등록 대상인 특수동산,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성질상은 동산이겠지만 이거는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뉴스에 보면은 하여튼 아주 귀한 자동차를 도둑을 맞았는데 몇 번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제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 시효취득의 법리는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하여튼 그와 관련되는 것이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명인방부에서 공시된 지상물, 수목, 입도, 미분례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이거나 또는 토지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명인방부에 공시되므로 선의취득 객체가 되지 못한다. 명인방부로 거래한다는 거. 다만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임목,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나무, 동산이죠. 그렇다면 선의취득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정권에 의해서 표상되는 동산, 순화정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이 정권에 의해서 표상되는 동산은 창고업자, 운송업자가 정권 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정권 그 자체를 선의취득한 경우에도 동산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거. 부동산 등기에서 공시된 동산, 부합물과 종물, 부동산이 종물인 경우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또는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등기에서 공시되는 경우에 그 동산이 제3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인도된 경우에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단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구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볼 경우에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 소유 있는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이 상용에 공하인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때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앞에 부분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걸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부합은 피부합물의 그냥 일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면은 종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데, 나아가 부동산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전매하는 등으로 선의 취득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경매도 거래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 권리 자체의 선의 취득 안 된다는 거. 동산 선의 취득 249는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선의 취득에서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은 점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선의 취득에서 양도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절도 강도에 의한 자주 점유이든 사용 자주 임차인 수취인 유치권 질권 등에 의한 타주 점유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 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취득자의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설과 판례이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양도인은 일단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무권리자라야 된다.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라면은 양수인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겠죠.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라는 법리가 필요하다는 거. 무권리자라 하면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를 말한다. 공유자 1인이 공물 전부를 처분한 경우 또는 처분권 없는 자를 본인으로 한 대리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대리인으로 현명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이거는 대리법리가 적용될 것이지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에 대한 요건, 동산을 양수할 것. 이때 양수, 거래 행위에 의한 것을 말한다. 여기는 매매, 교환, 도급과 같은 유상뿐만 아니라 정려와 같은 무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질권 설정 행위, 경매도 포함된다. 이때 이 경매, 사경매, 공경매 다 포함된다는 거. 집행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이때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선의취득제도는 개별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 또한 거래 없이 타인 수목을 자신의 것이라 믿고 불목하거나 타인 소유의 유실물이 자신의 소유물로 타인 소유의 유실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오신하여 습득하는 등의 사실행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되지 않는다. 거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그리고 동산물품 보관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반환받은 경우에도 거래는 없었으므로 선의 취득되지 않는다. 선의 취득자들은 취지가 거래 안전 보호에 있으므로 거래 행위는 채권적으로는 완전 유예해야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 가치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무권대리 등으로 취소, 시효되면 순위 취득 안 된다. 왜? 채권적 거래 부분은 유효해야 된다는 거지. 실효된 거래 행위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는 순위 취득 가능하다.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대리인의 유효한 대리행위나 무권대리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또는 표현대리를 통하여 매입한 자는 순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소유물이어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이때는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 순위 취득의 문제는 아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순위 취득자의 점유가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것. 이러한 순위 취득인은 순위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좋다. 선의 무과실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에 대한 것이고 병원 공연은 거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선의, 병원, 공연은 법에 의해서 추정된다. 그와 관련하여 무과실이 추정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선의 취득, 선의 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 즉 합의와 인도 중에 나중에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의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선의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양수인의 점유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자주 점유나 질권 취득을 위한 타주 점유 다 가능하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에 의한 직접 점유의 취득, 목적물 반환 조건 양수에 의한 간접 점유의 취득도 되는데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때 반환 청구권, 양도되는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다. 앞에서 봤습니다. 누차의 점유 계정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먼저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순위 취득의 효과, 순위 취득되는 물권, 당연히 소유권과 실권에 한한다. 왜냐하면 유주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순위 취득하고 관계없다. 저당권은 점유를 로소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 취득할 수 없다. 순위 취득의 성질 이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 선의 취득자,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함으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양도인은 무권리자이다. 무권리자니까 권리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승계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양도인은 무권리자이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의취득 효과의 확정성, 판례도 선의취득 제도는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법률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다라는 것.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선의취득자는 선의취득이라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이 인정하는 원인에 의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선의취득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설은 당사자 이의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내용. 선의취득 대상이 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도품 또는 유실물인 동산에 대하여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 안 됐으면 당연히 그냥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고 제척기간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영구히 할 수 있겠죠. 선의취득이 구비됐기 때문에 이 특칙이 적용된다는 것. 도품과 유실물에 한한다. 도품 유실물의 의미. 도품이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해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점유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점유자의 의사는 직접 점유자의 의사를 기준한다. 사기 공갈 횡령에 의한 점유 이전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도품 유실물이 아니다. 스스로 넘겨준 거죠. 쏘가서 겁을 먹고 넘겨준 거니까. 보관시킨 거, 보관으로 넘겨준 거니까. 점유 보호자의 횡령물은 여기서 이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점유 보호자의 횡령의 요구가 문제되는데 이는 형법상의 절도에 해당하므로 특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선의취득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 형량과 민사법과 형사법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 및
점유주가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점유주 보조자에게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특칙의 적용이 없다. 앞에서도 봤다시피 249조 선의취득은 가치의 표상인 금전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특칙이 적용되려고 하면은 249조가 적용돼야 특칙인 250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금전은 249조가 적용되는 금전이므로 봉금이나 수집 대상인 금전을 의미한다. 즉 249조 선의취득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강제 통용력 있는 금전, 즉 249조가 적용되지 않는 가치의 표상인 금전은 25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도품 유실물의 반환청구권 당사자, 반환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간접 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반환청구의 상대방,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직접 선의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선의취득자로부터 승계한 자도 여기서의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그 다음에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 2년 넘어버리면은 이 규정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반환 청구권 기간 동안의 소유권 기속과 반환 청구권의 성질,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도품 준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하는지에 대해서 선의취득자에게 일단 속한다. 따라서 통실해야 할 경우 원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반환 청구권은 법이 인정하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 된다는 것.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 시 대가 변상 여부,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 시에 대가 지급 없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품 유실물 반환 청구 시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취득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251조에서는 취득자의 선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251조가 적용되는 것도 249조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의 무과실 취득자라야 한다. 여기서의 경매, 사경매뿐만 아니라 공경매도 포함되고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는 바에는 노점상도 포함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엄 251조에서 이때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는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런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목적물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라는 것. 판례도 대가 변상 청구권으로 본다는 거. 문화재보호법상 민법 249조의 적용 제외, 문화재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 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있다라는 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